자, 수호제기, 수호제기. 자, 수호제기. 여긴 나를 지키는 집이죠. 나를 지키는 집, 수호제고요. 여기 나오는 기라는 게 있어요. 기. 이 기에 대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좀 써두세요. 기. 기는 뭐냐? 사건이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사건이나 경험. 이 과정을 기록하는 거야. 과정을 기록.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어? 교훈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교훈. 그리고 교훈이나 깨달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글입니다. 깨달음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닌 글이 여기서 이제 기라는 거죠. 기.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여기 한문수필이라고 있어요. 현대수필이나 한문수필이나 특징은 똑같아요. 수필. 예, 한문수필이나 또는 현대수필 같은 경우 똑같은데 이거 이렇게 쓸게요. 현대수필 또는 고전수필이 있을 거야. 이거는 일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뭘 주는 글이니? 깨달음을 주는 글입니다. 깨달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교술관례의 특성이에요. 교술관례의 특성이에요. 교술관례의 특성이다. 그래서 요런 구조다라는 거 보면 되겠죠. 이옥설은 그렇잖아. 이옥설은 지붕이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는데 조금 샌 거를 바로 고치니까 비용이 몇 년 안 늘었는데 많이 샌 거를 그대로 방치하니까 나중에 큰 비용이 들었다. 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고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잖아.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것들을 교술관례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 유사합니다. 기도. 그치? 이렇게 한문수필. 요거의 특성을 지녔다는 거죠. 이해됐지? 네. 자, 뭐 성찰이라는 건 알 거예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반성이라는 말로 바꿔서 치환해서 생각하면 되겠고, 회고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다. 과거의 일을 회고라고 얘기합니다. 뒤돌아서 생각한다 이 뜻이야. 뒤돌아 생각하는 게 회고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나가 나와요. 나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참된 나.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본질적 자아 또는 본질적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정약용이 나옵니다. 정약용의 형이 누가 있냐면 정약현이 있어요. 정약현이 있고 둘째 형이 누구냐면 정약전이 있어. 최근에 영화로 나온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을 거야. 이거는 책 이름인데요. 정약전이 책을 줬어. 물고기 연구한 거야. 물고기 연구. 다시 뭐 좋은 말로 수산학, 해양생물학, 학과 관련된 책입니다. 이 사람이 넘버원 큰형이에요. 큰형. 그죠? 이 사람은 둘째 형이야. 정약용은 셋째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셋째입니다. 이 정약전과 정약용은 과거에 급제하고 아마 벼슬길에 올라갔었을 겁니다. 근데 정약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급제 안 하고, 그러니까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어요. 헛된 거에다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수호제라는 이름을 지은 게 큰형님인데, 큰형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야. 왜? 헛된 거에 관심 쏟지 않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정약현은 큰형, 정약전은 둘째, 정약용은 셋째인데 정약전과 정약용,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같은 경우는 둘 다 어디로 가니? 유배 떠납니다. 유배.
유배를 떠나요. 유배. 왜 유배를 떠나냐면 지금 정약용이 몇 년대 사람이 1762년도 사람이죠. 정조가요. 정조가 언제 죽냐면 1800년에 죽습니다. 1800년에 어떻게 되냐? 다이 죽어요.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바로 뒤에 신유박해가 일어나요. 신유박해. 신유박해는 뭐예요? 종교를 억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순교하는 사람들.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때 정조만 하더라도 그냥 묵인을 해줬어. 근데 신유박해 때 요때는 이제 그 누구였더라? 뭐 순종인가? 하여튼 그 뒤에 임금이 허수아비였어. 그래서 세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얘네가 마음이 안 드니까 요때 1801년도부터 아주 억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때요? 정약용이 38살 될 때까지 정조의 사랑을 매우 많이 받다가 신유박해에 의해서 유배를 떠납니다. 유배를 떠나요. 유배를 떠나는데 어디로 가요? 전라도 강진 쪽으로 유배를 떠나는 거야. 그 강진에서 이게 나오는 책들을 많이 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여유당 전서, 문집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 이제 그래서 그 유배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썼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정약용이 엄청난 천재예요. 천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이런 거 있죠. 경찰이 어떤 시체가 생겼을 때 시체를 어떻게 검안하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책도 썼어. 되게 천재죠. 수원 화성도 그 거중기를 이용해서 막 하고 막 할 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 형님 아까 누구라고 했죠? 정약현이죠. 정약현입니다. 정약현. 정약현이에요. 이거 사람 이름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정약현, 정약전, 정약용. 첫째형 정약현이 맞을 겁니다. 자, 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이 수호제의 의미를 뭐라고 적어놨어요? 여기 밑에다. 나를 지키는 집이다. 나를 지키는 집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것은 여기서 본질적인 나야. 본질적인 나야. 외부에 변화하지 않은 외부의 외부의 자극에 변화하지 않은 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나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죠? 정약용이죠. 여기서는 용이라고 할게요. 정약용. 용군.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이해가 안 된 거지. 나라는 것은 뭐 별로 뭐 떨어지나? 내 정신과 몸은 하나고 내가 멀리 달아나는 일은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이상하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뭐에 대해서? 수오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미에 대해서. 실제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치? 아이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그치?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나라는 것이 떨어지지도 못하고 멀리 도망가지도 않아. 그치? 여기에는 수호제의 의미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도망가지 않고요. 또 지키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뭐에 대해서 이렇게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나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수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지. 이제 여기는요, 어디로 가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어디로 가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문 제기라고 보세요. 의문 제기하면서 이거를 스스로 자문의 형식으로 하고 있다. 스스로 묻다. 자문은 스스로 묻다의 의미가 되겠죠. 스스로 묻다. 자문하는 거야. 스스로 묻다. 어떤 거? 요 부분? 이 말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나와 굳게 맺어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절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전적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맥락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항상 나한테 있잖아. 내 정신과 몸은 항상 나한테 있는 거잖아. 내가 지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어디 갈 수가 없다. 그렇잖아. 나라는 존재는 항상 나한테 있는데 왜 이거를 지켜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오케이? 봐봐. 나라는 존재가 어디 가니?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지도 않고 나라는 게 있는데 뭐 굳이 뭐 이걸 지켜야 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는 것은 이 사람은 몸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이 될 수도 있는데 정신이나 몸이나 도망가지 않는데 왜 이걸 지켜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지? 오케이, 됐죠?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정약용이죠. 자한기로 길게 귀양 온 뒤에, 귀양이 뭔 줄 알죠? 귀양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유배에 떠나는 거잖아.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천리나 이천리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면 직선거리든 뭐 곡선거리든 그냥 천리 이천리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가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이건 그냥 땅 얘기예요. 잠깐 올까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서울이잖아. 그러면은 유배지까지 원래 천리 정도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가야 돼? 직선으로 가면 절대 천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와리가리 치는 거야.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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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유배지에 도착해요. 거기다가 벌까지 받아. 만약에 곤장을 맞는다. 그럼 몸이 초죽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해서 죽는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 하여튼 유배지로 가는 건데, 하여튼 유배지는 요 서울 부분에서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기로 귀양 온 뒤, 아까 시점이 언제라고 했어요? 1801년도 신유박해 뒤에 온 거거든요. 그렇죠? 뒤에 온 겁니다.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었대. 해답을 얻었대요. 지금 해답을 얻는 건 누가 되는 거야? 나는 누구는 거야? 정약용이죠. 그치?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이제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된다. 나만은 지켜야 된다. 본질적 자아, 그러니까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아는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본질적 자아 또는 본질적 나.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써주세요. 다 적어도 돼. 이상적 자아일 수도 있고 본질적 자아일 수도 있고 근원적 자아일 수도 있고 긍정적 자아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이상적이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입니다. 그 나예요. 그 나야. 그죠? 의미는 뭐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자아, 원래 나라고 보면 돼. 외부 자극에 의해서 변화가 없는 원래의 나야. 근데 생각을 해봐. 너네들이 어릴 때는 되게 순수하고 착했을 거야. 뭐 지금도 순수하고 착하겠지만 외부적인 자극, 예를 들어서 너네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눈알이 돌아갔어. 그러면은 돈 버는 것 때문에 나는 원래 사람을 우선시하고 내 동생, 내 부모, 내 친구를 우선시했는데 나는 돈에 눈이 돌아가지고 내 동생, 내 부모, 내 친구를 멀리하고 그 돈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범죄도 저지르고 거기에다가 온 신경이 집중되는 거야. 그럼 원래 본질적 자아에서 멀어지게 된 거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정약용 같은 사람은 본질적 자아가 원래 있었을 거야. 근데 벼슬길에 올라가 또는 종교에 심취하고 또는 이제 성공에 좀 생각을 했을 거 아니냐. 뭐 돈은 아니겠지만 여러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서 조금 벗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은 지켜야 된다. 그 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상적이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예요. 자, 여기 나와. 지킬 필요가 없는 세속적 가치를 지닌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밭을 지고 달아날 수 있겠는가? 이게 첫 번째 세속적 가치를 지닌 겁니다. 이게 뭐야? 세속적 가치를 지니는 천하 만물을 비유한 겁니다. 천하 만물 중에 일부겠죠? 그죠? 위 예시 5가지는 천하 만물을 비유한 예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다 써줄게요. 아, 이게 상태가 안 좋아. 여기다 써줄게요. 아유, 진짜. 이렇게만 써주세요. 자, 첫 번째는 밭이겠죠?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이거 끊어주고. 밭은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 땅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죠? 지킬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요, 집입니다.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야 될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건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세속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 꼭 지켜야 되는 건 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는 거 5가지를 쭉 열거를 하면서 천하 만물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지킬 필요가 없고 오로지 나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에 논리 구조가. 첫 번째 집이죠.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를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박혔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야.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훔쳐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성현의 경전, 책 같은 경우는 세상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훔쳐가더라도 나한테서 완전하게 훔쳐가지 못하는 거야. 책이라는 형태가 있는 건 가져갈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어디서나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뭐가 있니?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집, 세 번째 꽃나무 얘기하는구나. 세 번째 꽃나무 같은 경우도 뽑아갈 자가 없대요.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번째가 되겠죠, 책이. 그치? 완전히 나한테서 훔쳐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옷입니다.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그러니까 훔쳐간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나한테서 옷을 벗겨서 빨가벗게 뭐 만들 수는 없다 이거죠. 어딘가에 옷이 또 있을 테니까.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대야 한두 개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옷하고 여기서는 곡식 얘기하고 있죠. 5번째.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여기에서 쭉 뭐하고 있다? 세속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들을 1번에서 5번까지 열거하고 있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요. 이런 앞에서 열거한 5가지는 5가지 5가지 세속까지 천하 만물을 대표하는 세속적 가치를 지닌 것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렇죠? 됐죠?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열거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은 세속적 가치를 지닌 것들이고, 이제 진짜로 지켜야 될 건 뭐다? 본질적 자아인 나를 지켜야 된다 이 얘기죠. 이상적이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긍정적 자아를 지켜야 된다.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되죠? 자,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난대요.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난대. 다시 말하면 요 나는요. 긍정적인 거겠죠? 당연히 본질적 나 자라고 보는 거야. 자는 쉽게 달아나요. 다시 말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추성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지키다, 수성하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난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위에 있는 이것과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어요. 나라는 것은 지키기가 어렵다. 잘 달아난다. 뭐 때문에? 정치, 종교. 예를 들어서 이제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권력을 행하는 거에 뽕에 취하면 정신 못 차리잖아. 돈의 값어치에 돈이 사람을 숙일 수 있게 만드는 몇 가지가 있죠. 뭐야? 권력과 돈입니다. 권력과 돈이야. 생각을 해봐. 너네한테 선생님이 어, 절을 시킬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10만 원, 5만 원짜리 2장 딱 주면서 절 한번 해봐. 하면 내가 10만 원 줄게. 안 하겠니? 안 할 수 있어. 하지만 돈의 금액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할 수 있어요. 야, 생각해봐. 니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하면은 만수로 발가락 빤다는 얘기 하잖아. 그지? 만수로 발가락을 못 빨아요. 그런데 100억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라는 건 사람을 바꾸게 만든다는 거죠. 그지? 이런 것처럼 나라는 것은 어떻다? 지키기가 어렵다. 잘 달아난다. 뭐에 의해서? 세속적 이익과 유혹에 의해서 잘 달아난다. 그래서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됐죠? 자,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꿰면 떠나가고 내가 떠나가는 거야.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이제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된대? 떠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전부 다 어때요? 본질적 자아가 떠나가는 예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죠. 그죠? 자, 여기 볼게요. 본질적 자아가 달아나는 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떨 때? 이익으로 꿰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도망가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그죠?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봐도 떠나가고 그리고 한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그래서 이제 여자에 미치거나 남자에 미치면 본질적 자아를 잃은 채로 정신을 못 차리잖아. 그치?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결국에 중간 딱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어때요? 나를 지키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나를 집 이름을 어떻게 했다? 집 이름을 뭘로 진 거다?
수오제라고 지은 것이다. 오케이? 집 이름을 수오제라고 누가 지은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 정약현, 그렇죠? 정약전, 정약용인데 첫째 형이 지켰다고 했잖아. 첫째 형은요, 이제 이렇게 하고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장. 이거 오늘 안에 끝날려나 이거? 자, 나의 의미가 나오죠. 나의 의미, 현상적 자아. 현상적 자아라는 거 현재, 현실 상황 속에서 살아온 세속적인 현실에서 살아온 나고요. 본질적 자아, 현상적 자아를 잡아주는 나, 지켜야 되는 나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다시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네. 이게 이제 열거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열거하고 있어요. 자,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자, 수양해서 나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양해서 나를 지켜야 된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아다. 자, 요게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요 나와 요 나가 같은 나야 다른 나야? 다른 나죠.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라는 건 문맥상 요것은 본질적 자아겠지. 요것은 현상적 자아겠지. 그치? 밑에도 나오잖아. 현상적 자아라고 나왔네. 다시 말하면 이 정약용 입장에서는 귀향길에 오르기 전 벼슬길에 오르고 종교에 심취한 나가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나는 어떻게 보면은 어, 현상적 자아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심취한입니다. 취흐나가 아니라 자 요겁니다. 요거예요. 나는 본질적 자아가 되겠죠. 원래 나 긍정적 자아, 본래적 자아, 그치? 여기 나오는 요거죠. 이상적이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긍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었는데 과거 시험 공부하고 어때요? 벼슬길에 올라서 어때요? 또 종교에 심취했단 말이야. 1801년 이후에 귀향길에 오르고 종교에 심취한 내가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유배지에서 오르고 종교에 심취한 나. 됐죠? 요거는 이게 출제 요소죠.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 요게 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나 중에서 다른 나를 찾을 겁니다. 아마 나오게 된다면. 알겠죠? 문맥으로 일단 파악을 해야 돼. 무조건 암기하면 무지성으로 암기하면 헷갈릴 수 있어.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야, 과거 공부 알죠? 과거 공부. 자, 너네들은 과거 공부 몇 년 동안 하는 거니 지금? 너네 12년 동안 하는 거야, 너네는. 봐봐. 유치원은 뭐 보통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12년에다가 대학까지 하면 1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니네가 뭐 공직에 가든 사업을 하든 다른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네가 짧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과거 공부나 비슷해요. 자, 하여튼 요렇게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대. 결국에 세속적인 가치에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벼슬길에 올랐어요. 조정에 나아가. 처지가 바뀌었다는 건 여기가 설명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 유배에 갔다라는 설명은 맞아 틀려. 아닙니다. 그치? 이거는 벼슬길에 오른 거예요. 사모관대에 비단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벼슬길에서 이제 지낸 거야. 다시 말하면 자, 요게 큰 길이라고 표현했어. 큰 길이 있고요. 또 여기는 어, 벼슬 길이 있어. 큰 길은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보조관념이 되겠지. 요거는 벼슬길은 뭐가 되겠어? 원관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원관념을 벼슬길이라는 원관념을 큰 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야, 처지가 바뀌어. 아까 얘기했잖아. 처지가 바뀌어, 처지가 바뀌어. 요거 구분하는 거. 첫 번째 처지는요. 어떤 처지야? 벼슬길에 올라간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는요. 이때는 유배가는 처지가 된 거야. 자, 봐봐.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잖아. 옛날에 교통의 중심지가 지금은 깡촌이지만 문경세제였어요. 문경세제였어. 그러니까 문경세제를 일부러 통과한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갈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문경세제를 거쳤단 말이야. 그래서 문경세제가 이게 들어온 거지 큰 의미는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된 것은 유배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유배 가는 상황입니다. 이거 유배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처지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벼슬길 오르는 처지, 두 번째는 유배 가는 처지.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는 아까 얘기했죠. 강진이에요. 강진. 강진. 아득한 바닷가에 대나무숲. 실제로 다산초당에 이제 올라갈 때 길의 양옆에 대나무숲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바닷가의 대나무숲에 달려와서 멈추게 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배지잖아. 유배지에 와가지고 비로소 본질적 자아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멈추게 되었다. 이 얘기는 그지? 그 얘기야. 이때 나에게 물었다. 스스로 물어보죠. 그쵸? 다시 말하면 요 나는요. 역시 본질적 자아입니다. 본질적 자아인 나에게 물은 겁니다. 됐니? 그지? 됐죠? 자,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여기서 나는 누가 되겠어? 본질적 자아가 되는 겁니다.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자, 조금 이따 또 설명할 겁니다. 일단 들으세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다음 시간 할게.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자, 이때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자, 둘째 형님이 나오죠. 둘째 형님 정약전인데 나를 잃었다라고 나와. 왜냐하면 둘째 형님도 어떻다고 해서 벼슬길에 올랐잖아. 그래서 이 양반도 유배지에 왔어요. 다시 말하면 세속적 가치를 추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라는 건 뭐야? 본래적 자아도 이 정약전 형님도 유배지에 와서 본질적 자아를 찾은 거야. 그걸 붙잡았다고 표현한 거야.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여기까지 되니? 이제 자, 요게 근데 요게 자 봐봐. 여기 설명 안 한 게 있네. 이때 둘째 형님도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쫓았다고 했는데 이 나는 뭐가 되겠니? 본질적 자아겠어? 아니면은 그냥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유배지오는 나겠어. 그렇죠. 유배지오 나옵니다. 여기 세모 표시하세요. 어? 나 유배지가 아니라 유배지에 가는 그러니까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현상적 자아라고 보면 되겠지. 현상적 자아라고 보면 되겠지. 이 몸을 쫓아왔다 이거야. 몸. 다시 말해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가지고 유배지에 오게 된 나. 현상적 자아. 다시 말하면 이제 귀양가는 몸. 귀양가는 몸. 현상적 자아. 본래적 자아, 뭔 자아겠지, 그치? 근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본질적 자아를 역시 찾았어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어때요? 귀양지에 와서
현상적자를 깨닫고 본래적자를 깨닫고 본래적자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어. 형님도 역시 벼슬길에 오르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를 했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 형님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배지에 오게 됐단 말이야. 나를 쫓아서 왔다는 얘기는 현상적 자아를 추구하다가 그 현상적 자아가 남의 지방으로 유배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오직 내 형님, 큰 형님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큰 형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확현이죠. 그냥 사람 이름 나올 수 있어. 이거 써라라고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알겠지?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정약현이죠. 나를 잃지 않았다 그랬을 건 나는 본래적 자할까 본질적 자할까 아니면은 현상적 자할까? 그렇죠. 본질적 자입니다.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이 양반은 벼슬길에도 안 오르고 어때요? 종교도 갖질 않았고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나를 잃지 않았다는 얘기야.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다. 이거랑 똑같죠? 본래적 자아입니다. 본질적 자아.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교실에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태연이라고 자를 지어줘서 태연은 밑에 나오죠. 우주의 본질이라고 나옵니다. 우주의 본질,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본질이라고 약간 닉네임을 지어주신 것 같아. 나는 오로지 내 태연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고자 했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지키고자 했다네. 그래서 내 거실에다가 그 이름이 뭐야? 그 이름이 뭐야? 수호제죠? 이제 붙인 거지.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약용이 하는 말이죠. 정약용이 얘기하는 거야. 핑계는 여기서 핑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겸손하게 얘기했다 이거야. 큰 형님이 자기 자신을 지킨 것을 어, 겸손하게 표현한 거야. 핑계라고 얘기한 건 여기서 부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약용이 형님이 핑계됐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핑계라는 것은 그냥 형님이 얘기했지. 난 태연을 지키고자 했어. 그냥 그렇게 만든 거야. 수호제라고 붙인 거지. 그게 뭐예요?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사람은 경험해봐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큰형님은 본질적 자아를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지. 근데 아예 나는 그냥 태연을 지키고자 했다네. 그래서 거실에서 이름 붙인 거야. 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별것 아닌 게 아닌 거지. 그지? 핑계라고 얘기한 겁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여기서 몸은 뭐 했어요? 나입니다. 나. 본질적 자아입니다. 여기서 몸은 아까 얘기했던 그 몸과 다릅니다. 요거랑 비교할 수 있어?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다. 요거 나는 현상적 자아가 유배지에 가는 그 몸이잖아. 근데 여기서의 몸은 본질적 자아인 거지. 본질적 자아라고 보는 거지. 크다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기록으로 삼는다. 이게 창작 동기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밑에 창작 동기. 뭔 얘기인지 알겠죠? 큰 맥락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글은 아닌데 같이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치? 자, 여기 자아성찰 과정. 의문제기가 나와요. 의문제기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나왔지 아까. 그치? 큰 틀에서는 자문자답이야. 스스로 이제 몰랐어. 큰형님이 왜 수호제라고 이름을 줬지? 나는 여기 있고 내가 여기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 나는 나와 정신은 이렇게 있는데 왜 도망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나를 지켜야 된다고 표현했지? 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벼슬길에 오르고 나중에 귀양 가서 그걸 깨달았다 얘기야. 아, 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구나. 돈에 물들고 아니면 권력에 물들고 벼슬길에 물들어가지고 나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나를 잃었을 때는 정신 못 차린다는 얘기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형님의 큰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